안녕하세요. 삶이 행복해지는 방송 머니라벨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 너무 환상적이죠. 잘 즐기고 계세요? 저도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부터가 연휴였잖아요. 목요일날 저녁에 남편 퇴근하자마자 바로 차박을 떠났어요. 그리고 숙소 예약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저녁에 늦게 도착해서 불멍하고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 다음날 맛조개도 잡고 낚시도 하고 또 아이는 그 현지에서 만난 어린 아이들과 그 자연에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그 저자특강을 했거든요. 시국인 만큼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듣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모처럼 정말 오랜만에 열정적으로 강의했던 것 같아요. 미래의 경제 자유이 되실 독자분들과의 만남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요즘 야채가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야채, 채소 다 비싸더라고요. 금상추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기를 상추 싸먹는 게 아니라 고기로 상추를 싸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텃밭을 운영하고 있어서 요즘 텃밭에서 야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텃밭에서 아삭아삭한 야채를 먹을 수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텃밭 덕분에 고기보다 박단 야채가 더 맛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번 주 목요일날 빅히트 상장 날인데 좀 기대되기보다는 궁금해요. 어떤 장이 펼쳐질지. 그래서 목요일날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말까지 안 가고 금요일날 또 밤에 차박을 떠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제가 5가지 명함으로 활동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일주일이 이 패턴으로 대부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가을이 주는 선물 만끽하면서 지낼 것 같은데요. 차박을 가면 또 좋은 게 하나가요. 낮에는 하늘이 너무 예쁘고 파랗거든요. 그거에 막 빠져 있는데 밤에는 모닥불보다 고개 한번 들잖아요. 그럼 밤하늘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숲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옛날에 그 템플스테이 갔을 때 그 산에서 봤던 별빛이라든지 그런 별빛들이 바닷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밤이나 낮이나 하늘이 주는 기쁨이 너무 커서 요즘 많이 행복하고요. 여러분도 꼭 하늘 자주 올려다보시고 가을이 주는 선물 만끽하는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기대되시죠? 짠! 이 책은 모두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심정서 쌤이 쓰신 초등 공부머리를 위한 하루 15분 인문학 지혜 독서법. 심정서 쌤 책을 되게 자주 내시는 편이세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어떤 지인과도 이야기 나눴던 게 책은 되게 자주 내시고 그 내시는 책들 통해서 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매번 내시는 책마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막 중복된다는 느낌, 겹치는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는데 새로운 가르침들을 줘요. 근데 그 가르침들이 결국은 하나의 문을 통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책도 되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부모님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공부보다 공부 그릇.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중요한 건 공부보다 공부 그릇이 중요한데 공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지혜 독서를 위한 머리. 이 3가지를 갖추자는 거잖아요. 일단 2번째는 학력은 가정에서 잘한다. 즉 인성교육을 학교나 어떤 외부 교육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럼 이번 책도 결국 그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그럼 지혜 독서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심정쌤 책이 다 보면 아시겠지만 딱 그 공통적인 또 하나가 뭐였냐면 공통적인 느낌이 뭐가 있냐면 친절하다예요. 요약 정리도 잘 돼 있고 읽기도 편하고 중요한 부분에는 또 알아서 밑줄까지 져주세요. 색깔로 이렇게 밑줄이 져 있어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 챕터에서 하고 싶은 말, 이 꼭지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친절한 책이다라는 걸 늘 읽을 때마다 느끼고
그럼 저도 처음에 읽기 전에는 궁금했어요. 아니, 결국 메시지 하나를 펴고 계시는데 매번 이렇게 새로운 책을 내시면서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만드셨지? 라고 진짜 이번엔 궁금해서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건 선생님이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책입니다. 저랑 함께 그 교육독립, 경제독립 모임을 같이 이끌고 있어서 하고자 하는 교육 방향이 맞아서 같이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여러분한테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1장, 왜 지금은 인문학 지혜 독서가 필요한가? 이건 너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2장은 인문학 지혜 독서의 개념과 실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번째는 인문학 지혜 독서의 실천과 대화 예시. 그럼 인문학 지혜 독서를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가 실제 사례로 대화 형식으로 예시가 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인문학 지혜 독서를 할 때 생기는 질문들이 4장이 들어있어요. 하다 보면 우리 집은 이래요, 우리 아이는 이래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질문들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넣어놨고요. 결국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핑계를 대도 다 해결책이 있고 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 5장에서는 가정에서의 인문학 지혜 독서 실천 사례. 그러니까 쌤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 각 가정에서 실천했던 사례들을 하기 전과 후, 왜 가정의 변화, 아이의 변화, 부모님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을 실어줘서 이 사례 보고 있으면 진짜 해야겠다. 우리 가정에도 꼭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당장 해야겠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런 사례들이 실려 있고요. 6장에는 인문학 지혜 독서를 처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한 텍스트. 정말 친절하죠. 해라, 이런 걸로 해라 까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 모든 해결책을 주고도 마지막에 뭘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가정, 처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이거 텍스트로 한번 먼저 시작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까지 돼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책 내용들을 좀 보면요, 1장이 내용이 왜 지금 인문학 지혜 독서가 필요한가 그 내용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해야 할 일은 인지학습보다 지혜 독서다. 그러니까 요즘에 온라인 수업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시대 때문에 교육에 되게 큰 변화가 불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지혜 독서가 더 필요하다는 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맨날 공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 공부 그릇을 잘 모르겠다라는 부모님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 수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부 그릇이 그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도 입시에서 승부를 보기 힘들다는 신호를 미리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쌤 책을 읽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인지 공부보다 지혜 독서를 더 아마 선호할 수밖에 없게끔 될 거예요. 내용 하나하나가 보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공부가 문제집 푸는 공부를 앞서야 된다. 결국 쌤이 말하는 인문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아이들한테 어떤 공부가 더 중요한지 답이 자동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아니라 인문학 공부다. 아이와 함께 좋은 인문학 테스트를 같이 읽고 암송하고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이는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학교나 학원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해야 된다. 결국 집에서 지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장에서는 인문학 지혜 독서의 개념과 실천 준비예요. 그러니까 이미 1장에서는 왜 그 인문학 지혜 독서가 필요한지가 동기부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개념과 실천 준비를 하자고 2장에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좀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래서 인문학 좋은지는 알아요. 근데 아는데 잘못된 인문학 그 교육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쌤은 그거를 인문학 패스트푸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 패스트푸드보다는 진짜 교육을 하자는 거죠. 진짜 인문학 교육을 하자. 특별하고 거창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집에서 지혜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 지혜 독서를 통해서 충분히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하고 있는데요. 지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움직일 만한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고전이나 거장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 나가야 한다. 내가 말하는 인문학 지혜 독서는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만 배우고 부모가 같은 내용을 배우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아이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책에서 이렇게 보고 깨달았는데 정말 제일 가까운 신뢰하는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오는 혼란과 실망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기에 가능한 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텍스트를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게 핵심이다. 그럼 집에 정말 해야겠죠. 인문학 패스트푸드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인문학 패스트보다는 진짜 인문학을 하자는 거죠. 지혜 독서를 통해서. 지혜 교육이 잘 안 되거나 생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혜 교육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혜 교육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게 살고 인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배우고 안다고 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실천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가정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지혜 독서는 진짜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꼭 해보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 책 꼭 읽어달라고 말했거든요. 읽고 꼭 실천을 옮기자고. 그래서 좀 강력히 권해놓고 있고요. 지혜 독서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왜 나오냐면요. 과연 부모님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과연 이런 독서와 생각 나눔을 한다고 아이들의 삶이 변하나? 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조급함은 나의 삶보다 아이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부모의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혜 독서는 그 텍스트로 남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텍스트를 보고 먼저 내가 변하고 내가 실천하면 된다.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실천하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아이는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 참 이 말도 울림 있는 깨달음이 있죠.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삶을, 내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문학 지혜 독서를 가정에 실천해서 아이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아이의 삶을 바꿔주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조급증도 생기고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 본질은 제가 볼 때 이 인문학 지혜 독서는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아이를 위해서겠지만 이제 밑바탕에는 부모의 삶이 바뀌고 부모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데 더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부모 내공 기르는 부모가 내공을 기르는 교육이 인문학 지혜 독서가 아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아이와 함께 함으로써 두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 교육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2장에서 이제 실천 준비를 마쳤는데요. 3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시가 나와 있어요. 도덕경으로 지혜 독서를 했을 때의 대화법, 시작에 대한 조금 그 장벽을 낮춰줬다 해야 될까요? 어떤 책으로 선택하든 간에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저렇게 해볼 수 있고 각 사례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책은담으로 시작하는 지혜 독서, 그 다음에 논어로 시작되는 지혜 독서, 그 다음에 뭐 성경으로 시작하는 지혜 독서, 그 다음에 불경으로 시작하는 지혜 독서, 마지막에 시도 있어요. 시로 시작하는 지혜 독서. 저는 이 책 보면서 시에 대한 좀 재발견이라 그럴까요? 시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가 주는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랑 대화를 나누면 되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이 있어서 좀 거부감 없이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책으로 지혜 독서를 할 건지 그에 대한 선택법도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인문학 지혜 독서를 하다 보면 이제 돌발 사항도 발생되고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형식적이고 낮은 수준의 생각 나눔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 부모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다만 그 공부에 대한 부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쉽게 해석된 해석본이라든지 그런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도 큰 부담 갖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가 점점 잔소리꾼이 돼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내 삶이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깨우쳐서 누군가한테 훈계하고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깨우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면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시간을 내어 꾸준히 하기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우선 시작하면서 고쳐나가면 된다는 거죠. 우선 가정 사정에 맞게끔 뭐 1시간, 2시간 길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도 15분이듯이 하루에 15분. 15분도 어려우면 10분씩.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성경이나 불경을 함부로 해석해도 되나요? 그거에 대한 답도 담아주셨고, 그다음에 어른도 읽기 힘든 논어나 도덕경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읽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 또한 앞에 거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거죠. 분명 앞에 나왔잖아요. 인문학 지혜 독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한, 아이들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책에서 말하는 인문학 지혜 독서의 목적은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모가 공부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결국 부모 내공 기르고 부모의 삶을 정말 잘 살기 위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가정에서 인문학 지혜 독서를 실천 사례들. 엄마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이 시도를 했는데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해 나아가니까 가정의 문화가 바뀌고 아이의 생활이 바뀌고 아이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들을 읽게 되고 좀 더 넓게 나가서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부모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더 이런 좋은 문화들이 옆으로 퍼질 수 있게끔 지역적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다 실어져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인문학 지혜를 처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한 텍스트를 모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제가 강추했던 에필로그로 올라왔던 거 부하지 못해도 귀할 수는 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본질, 아이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치로운 삶인지를 좀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저는 이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도 되게 와닿아서 저희 남편한테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글에도 제 소개도 있고 쌤님의 그 마지막에 참고 문헌 책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참고 문헌 책에도 이번에 제 거 책 두 번째 책 머니라벨 책이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교육 멘토로 삼고 있는 분들 책도 대부분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랑 저랑 되게 교육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도 실천할 거고요. 하루에 15분 인문학 지혜 독서 정말 꾸준히 하고 싶어요. 못하는 거니까 저도 이 15분이라는 단어 되게 반가웠거든요. 왜 15분을 할 수 있잖아요. 24시간에서 하루 15분? 못 내는 거 말 안 되겠죠. 왜냐면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의 삶, 우리의 삶도 중요하고 아이의 삶도 중요하고 두 세대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강조하는 인문학 지혜 독서의 핵심은 아이한테도 꼭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에 답을 찾아가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모인 저희에게도 필요하고 아이한테도 필요한 거잖아요. 다만 그 찾아가는 단계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세대를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방향을 가르쳐 준다 그럴까요? 나침반 같은 거기 때문에 하루 15분 인문학 지혜 독서 꼭 실천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꼭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가족끼리 좀 회의를 통해서 결정도 해야겠지만, 저희도 이걸 하기엔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이런 책을 저만 읽으니. 쉬운 환경은 아닌데, 하여튼 가족 구성원들에게 맞게끔 어떻게 할 건지 각색도 해봐야 될 것이고, 선택도 해야 어떤 걸로 인문학 지혜 독서를 할 건지 선택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실천할 방법도 찾아야 되고,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은 먼데,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거. 이 두 가지만을 꼭 하자. 시작하고 포기하지 말자.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 하거든요. 여러분도 꼭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 있는 집들은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공모주 결과가 좋으면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박 다니고 있는 영상도 조만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멋진 가을 만끽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